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원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매우 혼돈스러워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PPP, EIDL 그리고 실업수당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겹쳐서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개의 혜택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PPP로는 규정을 잘 따라 사용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돈이 되는 것이고,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EIDL은 그랜트로 받은 만불 이하의 돈을 제외하고는 30년 동안 모두 상환해야 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PPP와 EIDL을 둘 다 받았을 경우에 PPP 자금을 우선적으로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나서 그 이외의 비용에 EIDL 자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PPP 자금은 24주 동안 소진해야 하는 반면에 EIDL은 30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PPP와 실업수당과 겹치는 경우나 EIDL과 실업수당이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P로 받은 돈은 손익계산서에서 인컴으로 처리되고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업보험국에 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PPP로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되며, 만일 보고하지 않게 되면 Unemployment Fraud, 즉 실업보험 사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IDL은 되갚아야 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며 갚는 돈도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원금 잔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PPP와는 달리 EIDL을 받은 돈으로 굳이 자신의 급여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간 실업수당 신청 시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남은 수익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EIDL 자금을 받아서 영업을 재개했으나 손님이 적고 매출이 적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없다.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다른 소득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면 되고, 실업보험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개인 자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로 나눠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셀프-임플로이드 자영업자로 비즈니스를 하고 스케줄 C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홍길동 씨는 코퍼레이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 불가능해져 PPP와 EIDL은 물론 매주 실업수당까지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우선 PPP로 받은 돈을 24주 동안 급여와 렌트 그리고 유틸리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게가 따로 없고 쇼핑몰 안에 키오스크나 가판대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상품 재고는 자기 아파트 한켠에 냉동고에 보관한다면 아파트 렌트의 일부와 전기세 일부를 홈 오피스 익스펜스로 PPP 자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판매가 가능해진 후에 본인의 급여는 PPP로 지급받고 있으니까 EIDL 자금으로는 급여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즉 이것저것 아이스크림도 사고 필요한 서플라이도 사서 영업을 재개하면 됩니다. 주정부 실업보험국 시스템에 이미 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위클리 리포트는 해야 하는데, PPP로 받은 돈 중에서 급여로 받은 금액과 영업으로 인한 순수익을 주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면 실업보험국에서 그에 따른 재계산을 하여 실업수당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든지 아니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법인을 설립하여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홍길동 씨는 법인을 설립하여 3명의 직원을 두고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3월 15일에 우선 EIDL 론을 받아 자기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4월 달에 들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들을 레이오프 시키고 다시 PPP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EIDL을 먼저 받아서 급여로 사용한 상태에서 PPP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EIDL 금액을 리파이낸스하여 PPP론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오프했던 직원을 재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만일 직원이 다시 일하러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PPP 탕감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탕감액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의 일터 복귀 거부 의사를 전화상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탕감액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세금 부과하는 오너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일한 만큼 급여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다시 주인으로서 비즈니스에서 남은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EIDL을 받은 홍길동 씨는 규정상 직원으로서의 급여만 받아갈 수 있고 오너로서의 배당금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비즈니스 오너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직원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아서 또는 장사가 안 되는 관계로 직원을 풀타임으로 일시킬 수가 없어서 주인이 대신 맥시멈 연봉 급여로 10만 불쯤 가져가면 안 되겠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PPP는 이 경우에 오너는 2019년에 받아간 금액 이상을 2020년에는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19년도에 오너로서의 급여를 받지 않고 W2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2020년에 PPP 자금으로 새롭게 급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주간 실업수당은 PPP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2019년에 오너에게 지급한 급여가 없어서 2020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나 PPP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PPP를 다 사용한 후에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더 이상 오너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PPP, EIDL, 실업수당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셔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고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